우리나라 기업들이 조용히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기업이 떠나는 게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요. 놀랍게도 2023년 한 해에만 2,816개의 국내 기업이 해외로 나갔고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고작 22곳에 불과했다고 해요. 한마디로 나가는 기업은 많고 돌아오는 기업은 거의 없는 상황인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밖으로 나가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럼 먼저 한국 기업들의 최근 탈한국 현황부터 살펴볼게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조사에 따르면요, 2025년 초 기준으로 전 세계 84개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무려 9,930개라고 해요. 단순하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 나가 있는 판매법인이 아니라 제조나 생산법인의 해외 진출 비중이 28.4%로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즉 수출이 아니라 공장 자체를 해외로 옮기는 기업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뜻이죠. 2014년부터 22년도까지 9년간의 평균을 살펴봐도요, 해외로 나간 기업은 26,000곳이 넘는데 한국으로 돌아온 기업은 126곳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기업들의 해외 이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가 있죠. 미국이나 일본, 대만과 같은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도요, 한국은 기업 유출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어떤 산업에서 떠나고 있을까요? 사실 모든 산업 전반에서 이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해요. 가전,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할 거 없이 대기업들은 해외에 대규모 생산 기지를 구축하는 추세인데,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그룹은요,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 2028년까지 약 31조 원을 미국에 투자해서 현지 생산 능력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투자에는 완성차 조립 공장은 물론이고 부품, 철강, 미래차 배터리 분야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미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 약 54조 원 규모의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고요. 2026년에 가동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SK 하이닉스도요, 미 인디애나주에 5조 6,8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패키징 공장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배터리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요, 혼다랑 합작을 해서 미국 오하이오에 한화 기준으로 60조 가까이 되는 배터리 공장을 세우고 있고요. SK온과 삼성 SDI도 북미의 대형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고 하죠. 이런 사례들을 보면 확실히 국내 대기업들 생산지를 해외로 크게 옮겨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향하는 건 당연히 미국만 있는 게 아니겠죠. 노동력이 저렴한 동남아시아나 인도, 멕시코나 동유럽 등등 세계 각지로 한국 기업들은 퍼져나가고 있어요. 한 연구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25개 대기업 그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만 201개의 해외 계열사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삼성그룹이 68개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그룹도 28개를 운영 중이었다고 해요. 특히 삼성은 캐나다 법인들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했고 멕시코 법인에선 전자제품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현대차와 기아는 멕시코 공장에서 자동차 완성차와 부품을 만들고 있었죠. LG와 에너지솔루션, 한화, 포스코, SK, CJ 등등 다른 주요 기업들도 배터리, 가전, 태양광, 철강 등등 각 분야에 있는 생산 공장을 북미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거나 설립 중이라고 해요. 이런 추세를 보면 대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진행 중인 걸 알 수가 있죠. 도대체 왜 일자리가 부족한 한국에서 기업들마저 한국이 아니라 해외로 떠나는 걸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로는 기업들이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국내 환경이 문제라고 해요. 한마디로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지적이 되는 건 첫 번째로요, 높은 인건비와 경직된 노동시장이죠. 한국의 인건비 수준은요, 이제 개발도상국에 비해서 훨씬 높아졌지만 노동 유연성은 따라주지 않거든요. 실제로 한국의 노동 비용은 주요 생산 기지 국가들보다 높고 노동자와 기업 사이에서 기업 입장이 난처한 경우가 많다고 해요. 예를 들면 주 52시간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4.5일 근무제에다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졌고 해고나 인력 조정도 어려워서 진짜 골치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노동조합을 잦은 파업이나 갈등도 기업 활동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죠. 실제로 세계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경제 규모나 인프라는 상위권이지만 기업 경영 여건은 하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스위스 경제경영개발대학원 발표에 따르면요, 2023년 한국의 경제성과 종합 순위는 64개국 중에서 14위였지만 기업 여건 순위는 53위에 불과했는데요. 이거는 노동 규제가 기업 활동을 얼마나 제약하고 있는지, 외국인 투자자한테 매력적이지 못한 환경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한 결과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과도한 규제나
반기업 정서도 큰 문제이기도 하죠.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해도 각종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환경이나 안전 관련 기준도 매년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안전과 환경은 중요하지만 강도 높은 규제 때문에 기업들의 활력을 더 꺾고 있다는 게 더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최근 논란이 되었던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랑 강제로 교섭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는데, 만약에 이런 법이 진짜로 시행이 되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파업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생산 기지를 해외로 돌리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만약 사장이라고 해도 진짜로 답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차라리 본사를 해외로 옮기거나 아예 해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쪽을 선호하고 있다고 해요. 확실히 국내에서는 세금, 노동, 환경 등등 사방에서 규제가 들어오고 인건비나 각종 비용도 크다 보니까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서 외국으로 눈을 돌리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확실히 이렇게 대기업들이 탈한국을 하게 되면요, 결국에 일자리 감소와 더불어서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면서 경제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한때 우리나라 제조업을 이끌었던 전자, 조선, 섬유 같은 산업별도 이미 해외로 이전하면서 국내 고용이 크게 줄었고요. 이제 자동차나 배터리마저 빠져나가면 양질의 일자리 감소는 물론이고 협력 업체들의 연쇄 타격으로 이어지면서 내수는 지금보다 더 박살이 나겠죠.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게 되면 기술 유출 위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이 첨단 기술을 가지고 해외에 공장을 세우면 어쩔 수 없이 현지 인력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산업 스파이로 들어와서 본인 나라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기술을 빼낼 가능성도 있겠죠. 최근 산업부 조사에 따르면요, 2019년 이후 매년 15건에서 20건 정도의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기밀 설계도가 중국 기업으로 유출된 사례도 있어서 국가 안보와 더불어서 첨단 산업 주권 측면에서 바라봐도요, 기업들의 탈한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기업들이 알아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환경이 기업들을 밖으로 몰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게 꼭 부정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세계화 시장에 맞춰서 기업들은 성장하는 시장을 따라서 글로벌로 움직이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각국 정부들이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엄청난 혜택을 걸고 있잖아요. 그 사례로 대표적인 것이 미국이죠. 이게 초반에는 비용은 높아 보여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보다 차라리 해외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게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지는 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비슷한 이야기이긴 한데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 측면입니다. 기술 발전과 공급망 변화로 인해서 기업들은 가장 효율적인 곳에서 생산을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 때를 떠올리면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니까 기업들은 생산 거점을 여러 곳에 뒀는데요. 실제로 그 당시에 중국과 같은 특정 나라에 생산지를 집중했다가 코로나 봉쇄로 생산이 멈추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 국가에 분산 투자를 해서 어느 한 곳에 문제가 생겨도 전체 사업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포트폴리오 전략도 떠오르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 말고도 첨단 자동화 기술의 발전도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부추깁니다. 예전에는 임금이 싼 나라에서 만들면은 무조건 유리했지만 이제는 로봇과 AI를 활용한 스마트 공장 덕분에 인건비가 비싼 곳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게 생산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면 사실 국내 고급 인력과 자동화 설비를 조합을 했을 때 국내에서도 품질 높은 생산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굳이 멀리 해외에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자동화 덕분에 해외에서도 큰 추가 비용 없이 공장을 돌릴 수가 있으니까 굳이 사업 리스크가 큰 국내에서 모든 기업을 몰아둘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요,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게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사람들은 대기업들의 해외 진출은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했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주장인 거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대기업들이 조용히 한국을 떠나면 한 가지 분명한 건 국내 투자 감소는 물론이고 일자리 감소는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은 대기업들의 해외 이전이 단기적으로는 국내 설비 투자 위축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거고, 특히 지역 경제가 무너지는 데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는 거죠. 한 대기업 공장이 지방에 들어서면 많은 중소기업이나 상권이 살아나지만 반대로 그 공장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지역사회 전체가 침체되는 사례를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봤으니까요. 그래서 2013년부터 해외 진출 기업에 국내 복귀 지원법을 만들고 리쇼어링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등 유턴 기업 지원 정책을 펴왔는데요. 최근 정부는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를 했고 지방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등등 이런 혜택들을 늘리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은 연간 20곳도 안 될 만큼 아주 적은 편이죠. 아무래도 지금 혜택만으로는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유인하기가 역부족이라는 건데 기업들은 세제 지원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봤을 때 노동이나 산업 규제가 함께 완화되지가 않으면 돌아오지 않을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해요. 그리고 수도권 복귀 기업한테는 세제 혜택이 아예 제로라서 지금의 정책이나 복귀 지원금 서류 작업에 복귀 지원금의 서류 작업의 복잡함도 걸림돌로 꼽히기도 하고요. 결국에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지 못하게 하려면 국내 환경을 얼마나 매력적으로 바꾸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모든 제조업들을 붙들어둘 수는 없기 때문에 첨단 전략 산업은 국내에 최대한 유치를 하고요. 일부 제조업들은 해외 거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 과연 정부와 사회가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안 그래도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고 내 월급 빼고는 다 오르는 요즘 시점에서 기업들이 해외로 계속 나가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저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지켜만 보고 있는 것도 참 답답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돈과 관련된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